노블레스 노블레스 오블레스 오블레주 너 뭐야 노 노블 몰라 네 오케이 노블레스 컬렉션 갑시다. 오케이 하이 으쌰 세 명의 작가님들이 네. 전시를 하고 있으셨는데 조금씩 다 느낌은 달랐는데 저는 사실 또 키워드에 꽂혔던 것 같아요. 어떤 네, 키워드였나요? 호주 발음으로 그 밸런스. 이거 약간 균형. 비하 같지 않아요? 호주 이렇게 혹시 영국식 영어 하시는 분 균형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 분 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뭐 개인적인 그런 범주에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범주에서라든지 조금 거기에 차이는 있었고 균형을 어디에서 찾아가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다르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그거 보면서 사실은 나한테 균형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또 제가 MBTI에 집착하는 사람으로서 네. 뭐 집착이라기보다 MBTI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또 J지 않습니까? ISFJ, 뭐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INFJ. 저 인프제예요. INFJ. IS 아니에요? S지 않으셨어요? 뭐야, 그래서 뭐야. 아니 왜 평생 뒤로 걷기 평생 뒤를 볼 수 없음 이 둘 중 당신의 선택은? 밸런스 균형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의 균형은 잘 맞는 편인가요? 우리는 어쩌면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자꾸 한쪽에 치우치게 되기 십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노블레스 컬렉션에서 진행된 3인 그룹전 트랜서핑은 이성과 감정, 선함과 악함, 개인과 사회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균형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세 작가는 각기 다른 시각으로 현대사회의 이슈와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풀어냈는데요. 전시를 통해 각 작가가 제시하는 균형의 방식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만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감단원님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지네요. 트랜서핑 권혜경, 양현모, 최가영 아무튼 네, 제이로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이가 규칙적이고 조금 어떤 균형 잡힌 것, 삶 이런 걸 되게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의 균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약간 저는 사실 잠을 좀 규칙적으로 안 자면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약간 맞아요. 뭐랄까? 몇 시간 자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다 정해진 시간에 어떤 잠을 자는 게 피로도를 낮추는 것 같거든요. 되게 빨리 주무시잖아요. 빨리 저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늦게 자잖아요. 비율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저 일어날 때 자잖아요. 아직도 그 스키장에 가서 바로 주무셨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잠자는 시간을 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뭐 식사 같은 것도 다니다 보면은 좀 거르거나 늦게 먹거나 그럴 때가 그러니까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좀 꼬박꼬박 그래도 챙겨 먹으려고. 아침에 전하시고. 맞아.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비리비리하게 영상에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 비리비리하게 생기긴 했는데 잔병치레를 진짜 안 하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많은 게 저 운동도 안 하는데 규칙적으로 먹는 거랑 규칙적으로 자는 거에서 되게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저 같이 만나는 동안 저 거의 아프다고 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크게 막 무슨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더 이게 균형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림이 막 그렇게 공감이 된 거는 아니었는데, 그 권혜경 작가님 작품, 그 홍콩에서 거주하신 것 같은 그분. 블루실. 네네네. 그분 네네네네. 작품이 그냥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을 저를 조금 건드린 게 있었어요. 그분이 봤을 때 이제 최근에는 임신 출산 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마음 좋은. 육아와 관련된 개인 경험들을 조금 그림으로 표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애기 낳고 싶으세요? 그렇다기보단 네, 이제 주변에 조금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이제 출산을 하거나 이제 임신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까운 시야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미 육아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땐 제가 더 나이가 어렸어서 뭐 그때 나름대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었지만 지금하고는 왜 또 다르냐면요. 지금 이제 출산을 하는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커리어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 게 있었던 친구들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조금 늦게 가진 거죠. 그렇다 보니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출산 임박할 때까지 일을 한다거나 출산하자마자 복귀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친구들인데 사실 현실은 그거와 다를 수 있잖아요. 내 몸 상태도 그럴 수 있고 아이가 나를 더 찾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 하지만 본인이 또 자기 개인적으로 이뤄왔고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모르겠어요. 요즘 따라 와닿고 재밌었어요. 그냥 내 생각만큼 되지 않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나는 어떤 갈등을 할 것이고 내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근데 이렇잖아요.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을 것이고 근데 실제로 내가 맞닥뜨렸을 때는 또 다른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림에 묻어나고 어떤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출산을 하였다는 거는 더 이상 나만 생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 둘이만 있을 때 상황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생명체가 태어난 거고 심지어 그거는 그 생명체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로 낳은 건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자아와 뭐 이것과 막 어떤 밸런스를 막 찾아가야 되는 것? 막 그런 것부터 해서 막 결혼을 했으면 더 이상 내 부모님이 아닌 내 반려자의 부모님을 생각해도 막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밸런스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뭐 50대 50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균형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 몰라요. 그냥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반대적인 의미에서의 중간점이라고 약간 느낌이 밸런스를 찾는다라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 쓰는 거. 그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살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지 딱 진짜 중간 지점에 서 그러긴 있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우가 과연 살면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효율적인 걸 따진다고 하여도 그렇게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거 진짜 반대 것들을 배제하는 만큼의 양이 생긴다라는 것이니까 거기서 중간 지점을 찾는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모순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순된 우리들이 또 균형을 맞추면서 어쨌든 서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본투비 모순적인 인간들이 어떤 뭐 물론 트러블들이 생기고 좀 그렇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 갑자기. 저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쨌든 내 스스로도 밸런스를 찾아가지만 이런 거죠. 제가 단테님을 만났을 때는 예를 들면 갑자기 나의 적극성이 막 60%가 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더 안 적극적이어서. 근데 만약에 또 엄청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의 적극성이 또 40%가 되기도 하고 관계에 따라서도 밸런스가 달라지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그 밸런스가 제가 중간 지점이라 그랬는데 중간 지점이 아닐 수 있네요. 그러네. 뭔가 그치. 합해서 100이 되는 응, 느낌인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는 90을 갖고 있고 상대방이 10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고. 그 오히려 봐봐요. 근데 내가 90이고 단테님 90이야. 그럼 180이잖아요. 그거는 무밸런스의 시너지죠. 아니요. 저는 무밸런스의 상태 같은데? 무밸런스가 어쨌든 시너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 어쨌든 우리가 각각 90이야. 어. 그런데 만났을 때 너가 오늘 90을 하고 싶으면 난 10으로 확 줄여 있을게. 너랑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상승 에너지가 나는 거지. 나도 오늘 이만큼 쏟아야 돼. 너도 이만큼 쏟아야 돼가 나는 시너지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저는 시너지가 난다. 그러면 분명히 약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 텐션이 높아요. 그래서 둘 다 막 180, 막 200 막 올라요. 그럼 조용한 것이 완전 죽어버린 거니까. 그것도 합하면 얘는 200이고 얘는 마이너스 100이면 합해서 또 균형을 이루는 거기도 하고. 재밌어. 생각이 그런 느낌인 달라. 거죠. 생각이 달라서 재밌어. 역시. 나는 그건 거지. 오늘 여기서 방방 뛰면 난 오늘 좀 얌전히 해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좀 이게 되겠구나. 둘 다 방방 뛰면 아무 소리도 여기 안 들어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을 하는 인간들이다가 정의인 것 같은? 그게 통칭으로 할 수 있는 정의 같은 느낌이 그냥 든 거 같아요. 느낌상?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한 단테님의 여러 면,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차가울 수도 있고, 말을 안 하기도 하지만 조금 막 약간 되게 더 발랄할 수도 있는 모든 면을 그때그때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사람은 어떤 면만 보게 되긴 하잖아요. 그쵸? 저는 여러 면을 보다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단테님이랑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왜냐면 이런 거죠. 단테님 좀 텐션이 오늘 낮아.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그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단테님이 내가 힘들 때는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업 해서 또 어떤 저를 치열업 해줄 거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울 때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름이 곧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의 의미 속에는 너랑 나랑 다르다라는 건 또 같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관계들은 사실 나하고 잘 안 맞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다른 건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균형이 좀 안 맞는다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인 거니까 서로 다. 맞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 피곤한 과정을 기꺼이 하고 싶은 사람과 오랜 관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게 진짜 피곤한 건데 굳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피곤함을 감수하는 거고 그렇고 싶지 않을 때는 그 피곤함을 포기해버리는 건 거죠. 근데 또 피곤함으로 안 느끼고 또 즐거움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치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 또한 균형을 잡기 위한 나의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되는 거니까 좀 약간 그런 신비스러움이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치. 갑자기 지금 약간 되게 삼천포로 가긴 갔는데 또 삼천포가 아니기도 해요. 그치? 그쵸? 약간.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네 또.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살아내려고 하는 당신님들이 멋지다? 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는 모두 멋진 존재. 약간 균형을 잡는 인간들.